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궁금TV의 닥터 토마스입니다. 지난 제6편에서 우리는 계절과 12운성에 대해 배웠습니다. 같은 오행 체질이라도 언제 태어났느냐에 따라 표현이 달라진다는 것, 12운성으로 생애, 주기별 건강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죠. 사계절 건강 달력도 만들어봤고요. 오늘 제7편은 정말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바로 신강신약과 용신이에요. 내가 강한 체질인지 약한 체질인지 정확히 판별하고 나에게 꼭 필요한 건강 보약인 용신을 찾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강신약이 뭔지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신강은 일간이 강한 상태, 신약은 일간이 약한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신은 일간 자신을 의미해요. 일간을 도와주는 오행이 많으면 신강, 적으면 신약이에요. 간단하죠. 그런데 어떤 오행이 일간을 도와주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일간을 도와주는 오행은 두 가지예요. 첫째, 나와 같은 오행입니다. 비겁이라고 불러요. 둘째, 나를 생해주는 오행입니다. 인성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일간이 갑목이라면 갑목과 을목은 비겁이에요. 같은 목이니까 도와주는 거죠. 임수와 계수는 인성이에요. 수생목으로 목을 생해주니까요. 반대로 일간을 소모시키는 오행도 세 가지예요. 첫째, 내가 생해주는 오행입니다. 식상이라고 불러요. 둘째, 내가 극하는 오행입니다. 재성이라고 불러요. 셋째, 나를 극하는 오행입니다. 관살이라고 불러요. 갑목을 예로 들면 병화와 정화는 식상이에요. 목생화로 내가 화를 생하니까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거죠. 무토와 기토는 재성이에요. 목극토로 내가 토를 극하느라 에너지를 쓰는 거죠. 경금과 신금은 관살이에요. 금극목으로 금이 나를 억누르니까 에너지가 약해지는 거죠. 자, 그럼 신강신약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사주 8글자 중에서 비겁과 인성의 개수를 세어보세요. 그리고 식상, 재성, 관살의 개수도 세어보세요. 비겁 더하기 인성이 4개 이상이면 신강이에요. 2개 이하면 신약이에요. 3개면 중화인데 다른 요소를 더 봐야 해요. 실제 사례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사례, 신강 체질입니다. 어떤 분의 사주가 갑인년, 병인월, 갑자일, 을해시라고 가정해봅시다. 일간은 갑목이에요. 오행을 세어보면 목이 4개, 화가 1개, 수가 2개입니다. 토와 금이 하나도 없네요. 비겁은 갑목이 3개, 을목이 1개, 총 4개예요. 인성은 자수, 해수, 총 2개예요. 비겁 더하기 인성이 6개나 됩니다. 식상은 병화 1개뿐이고 재성과 관살은 없어요. 이 사람은 명백히 신강 체질이에요. 일간이 너무 강합니다. 신강 체질의 건강 특성을 볼까요? 체력이 좋고 회복력이 빠릅니다. 병에 잘 걸리지 않고 활동적이며 자신감이 넘쳐요. 독립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하며 리더십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강하면 문제가 생겨요. 과신해서 무리하기 쉽고 과로로 쓰러질 수 있어요. 오행이 과잉되어서 특정 장기에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목이 너무 강하니까 목극토로 소화기를 심하게 억누르고 있어요. 간은 강한데 비위는 약한 거죠. 실제로 이런 분들은 간 기능은 좋은데 소화가 잘 안 되고 스트레스성 위염이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어요. 또한 목생화로 화가 과다하게 생성될 수 있어요. 불면증, 고혈압, 심장 질환에 주의해야 합니다. 신강 체질은 설기와 재성과 관살이 필요해요. 에너지를 빼내고 제어해야 하는 거죠. 이 사례에서는 화와 토와 금을 보충해야 해요. 화를 보충하면 목생화로 목의 기운을 화로 흘려보낼 수 있어요. 토를 보충하면 목극토인데 토가 강해져서 받아낼 수 있어요. 금을 보충하면 금극목으로 목을 제어할 수 있어요. 붉은색 음식, 노란색 음식,
흰색 음식을 먹고 사회 활동을 늘리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호흡 운동을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사례, 신약 체질입니다. 어떤 분의 사주가 경신년, 경신월, 이모일, 개미시라고 가정해 봅시다. 일간은 임수예요. 오행을 세어보면 화가 1개, 토가 1개, 금이 4개, 수가 2개입니다. 목이 하나도 없네요. 비겁은 임수, 개수, 총 2개예요. 인성은 경금이 2개, 신금이 2개, 총 4개예요. 비겁 더하기 인성이 6개인데 왜 신약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인성이 너무 강하면 오히려 일간을 약하게 만들 수 있어요. 금생수인데 금이 너무 강하면 수가 넘쳐서 오히려 힘이 없어지는 거죠. 또한 금이 강하면 금극목인데 목이 없으니까 금의 기운이 발산될 곳이 없어요. 직상은 목인데 하나도 없고 재성은 오화, 관살은 미토가 하나씩 있어요. 재성과 관살이 있어서 일간을 소모시키고 있어요.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신약 체질이에요. 금이 강해 보이지만 수가 금의 기운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요. 진약 체질의 건강 특성을 볼까요? 체력이 약하고 쉽게 지칩니다. 병에 잘 걸리고 회복이 느려요. 예민하고 섬세하며 감수성이 풍부합니다. 의존적이고 조심스러우며 신중해요. 건강 측면에서 보면 만성 피로, 소화불량, 면역력 저하, 우울증, 불안증에 취약해요. 작은 스트레스에도 쉽게 아프고 감기를 달고 살아요. 이 사례에서는 수가 약하니까 신장 기능이 약하고 화와 토가 수극화, 토극수로 수를 억누르니까 더욱 약해져요. 실제로 이런 분들은 신장 질환, 방광염, 부종, 냉증, 요통, 생식 기능 저하에 시달려요. 진약 체질은 비겁과 인성이 필요해요. 에너지를 보충하고 도와줘야 하는 거죠. 이 사례에서는 수를 직접 보충해야 해요. 그런데 금은 이미 충분하니까 금보다는 수를 직접 보충하는 게 낫습니다. 또한 목을 보충하면 금극목으로 금의 과한 기운을 소모시키고 수생목으로 수의 기운을 목으로 흘려보낼 수 있어요. 목생화로 화까지 연결되면 전체 순환이 좋아집니다. 검은색 음식, 녹색 채소, 충분한 수분 섭취, 충분한 휴식, 따뜻하게 유지, 스트레스 줄이기가 필수입니다. 세 번째 사례, 중화 체질입니다. 어떤 분의 사주가 을미년, 무인월, 정사일, 신해시라고 가정해 봅시다. 일간은 정화예요. 오행을 세어보면 목이 2개, 화가 2개, 토가 2개, 금이 1개, 수가 1개입니다. 비교적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요. 비겁은 정화, 사화, 총 2개예요. 인성은 을목, 인목, 총 2개예요. 비겁 더하기 인성이 4개예요. 이건 중화인데 신강 쪽에 가깝습니다. 식상은 무토, 미토, 총 2개예요. 재성은 신금 1개, 관살은 해수 1개예요. 식상, 재성, 관살이 총 4개예요. 거의 균형이 맞춰져 있어요. 이런 사주를 중화라고 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사주예요. 중화 체질의 건강 특성을 볼까요? 오행이 골고루 있어서 균형이 잘 맞춰져 있어요.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고 적당해요. 건강이 대체로 좋고 큰 병이 없으며 성격도 온화하고 중용을 지킵니다. 하지만 중화라고 완벽한 건 아니에요. 외부 환경이나 대운에 따라 쉽게 흔들릴 수 있어요. 계절이나 나이에 따라 신강이 되었다가 신약이 되었다가 변할 수 있습니다. 중화 체질은 균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특정 오행이 과해지지 않도록 조절하고 부족해지지 않도록 보충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오행이 고루 있으니까 계절별로 조절하면 돼요. 봄에는 목이 강해지니까 화를 조금 제어하고 여름에는 화가 강해지니까 수를 보충하고 가을에는 금이 강해지니까 토를 보충하고 겨울에는 수가 강해지니까 목을 보충하는 시기예요. 네 번째 사례, 용신 찾기입니다. 용신은 사주에서 가장 필요한 오행이에요.
타주의 병을 치료하는 약 같은 거죠. 용신을 알면 평생 건강 지침서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용신을 찾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억부용신입니다. 억은 억제, 부는 도움이에요. 강한 건 억제하고 약한 건 도와주는 오행이 용신이에요. 진강이면 설기나 재성이나 관살이 용신이에요. 에너지를 빼거나 제어하는 오행이 필요하니까요. 신약이면 비겁이나 인성이 용신이에요. 에너지를 보충하거나 도와주는 오행이 필요하니까요. 첫 번째 사례에서는 신강이니까 화, 토, 금이 용신이에요. 특히 금이 가장 중요한 용신이에요. 금극목으로 관목을 제어하니까요. 두 번째 사례에서는 신약이니까 수와 목이 용신이에요. 특히 수가 가장 중요한 용신이에요. 일간 자체를 직접 보충하니까요. 두 번째, 조우용신입니다. 조는 조절, 구는 기후예요. 너무 차가우면 따뜻하게, 너무 뜨거우면 차갑게 조절하는 오행이 용신이에요. 예를 들어서 병화 일간이 한겨울에 태어났다면 너무 차갑죠. 이런 경우는 목과 화가 조후용신이에요. 따뜻하게 해줘야 하니까요. 반대로 병화 일간이 한여름에 태어났다면 너무 뜨겁죠. 이런 경우는 수와 금이 조후용신이에요. 차갑게 해줘야 하니까요. 세 번째, 통관용신입니다. 지난 편에서 배웠죠. 충돌하는 두 오행 사이를 연결하는 오행이 용신이에요. 금과 목이 충돌하면 수가 통관용신, 목과 토가 충돌하면 화가 통관용신, 토와 수가 충돌하면 금이 통관용신, 수와 화가 충돌하면 목이 통관용신, 화와 금이 충돌하면 토가 통관용신이에요. 다섯 번째 사례, 용신별 건강법입니다. 용신이 목이면 녹색 채소, 신맛 과일, 아침 운동, 스트레칭, 동쪽 산책, 식물 키우기, 봄 활동이 도움이 됩니다. 용신이 화면, 붉은색 음식, 쓴마차, 햇볕 쐬기, 사회활동, 남쪽 여행, 따뜻한 환경, 여름 활동이 도움이 됩니다. 용신이 토면, 노란색 음식, 단맛 음식, 규칙적 식사, 텃밭 가꾸기, 중앙 안정, 명상, 환절기 조절이 도움이 됩니다. 용신이 금이면 흰색 음식, 매운맛 음식, 심호흡, 정리정돈, 서쪽 활동, 산등반, 가을 활동이 도움이 됩니다. 용신이 수면, 검은색 음식, 짠맛 음식, 수분 섭취, 충분한 수면, 북쪽 여행, 수영, 겨울 휴식이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 사례, 부모와 자녀의 용신 비교입니다. 아버지의 용신은 수, 어머니의 용신은 모, 자녀의 용신은 금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가족 구성원마다 필요한 오행이 다르니까 식단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통적으로 필요한 오행을 찾거나 각자 자신에게 맞는 음식을 추가로 먹으면 돼요. 아버지는 검은색 음식을 추가로, 어머니는 녹색 채소를 추가로, 자녀는 흰색 음식을 추가로 먹는 거죠. 기본 식사는 함께 하되 각자 보충이 필요한 음식을 더하는 겁니다. 또는 가족 활동을 다양하게 계획할 수 있어요. 이번 주말에는 북쪽 바다로 가서 수영하고, 다음 주말에는 동쪽 숲으로 가서 산책하고, 그 다음 주말에는 서쪽 산으로 등반을 가는 식이에요.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신강은 일간이 강한 상태, 신약은 일간이 약한 상태예요. 비겁과 인성의 개수로 판단합니다. 두 번째, 신강 체질은 체력이 좋지만 과신하기 쉽고 과잉으로 인한 질병에 주의해야 해요. 세 번째, 신약 체질은 예민하고 섬세하지만 쉽게 지치고 면역력이 약해요. 네 번째, 중화 체질은 균형이 잘 맞춰져 있지만 외부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용신은 억부용신, 조우용신, 통관용신 세 가지 방법으로 찾을 수 있어요. 여섯 번째, 용신을 알면 평생 건강 지침서를 얻는 것과 같아요. 용신에 맞는 생활을 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숙제를 드릴게요. 첫 번째,
자신의 사주에서 비겁과 인성의 개수를 세어보세요. 진강인가요? 신약인가요? 두 번째, 자신의 용신을 찾아보세요. 억부용신, 조우용신, 통관용신 중 어느 것이 해당되나요? 세 번째, 용신에 맞는 음식과 생활 습관을 리스트로 만들어 보세요. 네 번째, 가족 구성원의 용신을 비교해보고 가족 건강 계획을 세워보세요. 다음 편에서는 오행별 질병 취약점을 완전히 정복할 거예요. 목, 화, 토, 금, 수 각각이 과하거나 부족할 때 어떤 질환이 생기는지 상세히 다루고 연령대별로 어떤 질병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실용적인 내용이니까 꼭 다음 편도 시청해주세요. 건강궁금TV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각에서 건강을 바라보는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의학 정보를 넘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진정한 웰빙을 추구할 수 있는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몸과 마음이 조화로운 진정한 건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